안녕하세요, 효랑이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 때 우르르 쏟아져 나왔던 신상들 살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건 좀 어떤지, 좀 살만한지 이런 거 얘기해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코팅밤. 제가 알기로 이 제품이 리뉴얼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리뉴얼 되기 전부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쿠션으로 알고 있는데 리뉴얼 전에도 불호였거든요. 얘를 진짜 얇게 바르면 괜찮다는데 이게 퍼프로 양 조절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정으로 주는 브러쉬 사용해서 펴 발라주면 조금 더 얇게 바를 수 있긴 한데 일단 베이스도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제가 피부가 좀 얇은 편이라서 그런지 이런 도톰한 밤 타입이 아무리 얇게 올려도 예쁘게 밀착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코팅밤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는 저는 에이지 트웬티스 제품이 조금 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얇고 매끈하게 좀 픽싱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호일 것 같고요. 특히 이 제품이 겨울에 쓸 때 좀 촉촉하게 쓸 수 있어서 건성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펀지로 바르기보다 같이 증정해주는 스파츌러 브러쉬 사용해서 얇게 두드려서 펴발라주시고 파우더 처리까지 해주시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썼을 때 머리카락 자국이 꽤 남더라고요. 이 부분은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밀착력도 조금 아쉬웠던 게 마무리되는 피부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잘 쓰고 있는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성이신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이신데 첫 쿠션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신다면 비추. 이런 밤 제형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들이 쓰시면 좀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팅밤이요. 사실 파우더와의 궁합이 엄청 좋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코팅밤 자체가 아무래도 엄청 촉촉하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를 해줄 때 브러쉬든 퍼프든 자주 세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코팅밤이랑 같이 사용했던 파우더 브러쉬, 파우더 퍼프를 세척하지 않고 계속 쓰면은 이 유분이랑 파우더랑 엉기면서 파우더와 베이스가 뭉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할 때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쓰다가 좀 뭉치거나 피부 표현이 좀 안 예쁘게 될 수 있거든요. 다음은 클리오의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클리오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쿠션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클리오 쿠션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을 때 좀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속력까지 괜찮더라고요. 클리오 쿠션 중에서는 이 쿠션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쓰고 있는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어바웃톤 쿠션의 특징이 밀착력이 좋고 피부 표현이 깔끔하게 되면서 무너짐도 깔끔하고 이런 베이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무너짐도 되게 깔끔하고요. 생각보다 막 건조하게 갈라지고 이런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어바웃톤 제품이 좀 픽싱이 되게 빠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어바웃톤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피부 표현이 매끈 깔끔하게 표현이 돼서 어바웃톤 사용이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클리오가 좀 쓰기 좋으려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언니는 어바웃톤이 좋아요, 요게 좋아요 하신다면 저는 아직도 제 쿠션 1위는 헤라의 블랙 쿠션이고요. 2위가 어바웃톤 쿠션입니다. 파운데이션 1위는 어바웃톤 파운데이션이고요. 이 제품 피부 표현 깔끔했고 지속력까지 좋고 파우더와의 궁합도 좋아서 오랜 시간 피부 표현 깔끔하게 유지하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상 쿠션들 중에서는 좀 괜찮은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시네님과 콜라보해서 나온 에뛰드 올데이 맑은 비비크림입니다. 이게 또 가격도 괜찮게 나왔잖아요. 10,000원대에 이렇게 스파츌러랑 퍼프까지 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솔직히 기획 세트 구성 자체는 저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3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비비크림 같지 않다고 느껴졌는데 비비크림이 아니라 약간 토너 파데 느낌으로 질감이 되게 퍽퍽한 거예요. 보통의 비비들이 굉장히 묽게 발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에 비했을 때 크림을 펴발라줘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제형이 띡한 편입니다. 잘 두드려서 발라줘야 되는 느낌이라서 손으로 발랐을 때는 표현이 안 예쁜 느낌이더라고요. 오히려 좀 약간 떡지고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같이 주는 이 스파츌러랑 이 퍼프를 사용했을 때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고 느껴지기는 했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지속력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많이 지워져서 홍조도 잘 비치고 단독으로 발라도 좀 아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제형이 엄청 촉촉하고 이런
이런 것도 아니라서 파운데이션이랑 이런 걸 섞어 바르는 용으로 쓸 비비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게 막 밀착이 또 엄청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 게 손자국도 은근히 좀 남고 엄청 막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일반적인 비비크림의 제형이 아니라고 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비크림을 많이 써보셨던 분들이 써보시기에는 비비보다는 톤업 크림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피부 무너짐이 너무 안 예뻤던 것 같아서 엄청나게 추천하고 싶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투크에서 나온 비비입니다. 제가 이것도 너무 궁금하다고들 하셔가지고 올리브영 여러 지점 돌아가면서 구해왔어요. 이것도 기획 세트 구성이 너무 괜찮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2만 원 중반?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미니 블러셔랑 이 퍼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미니 블러셔도 한 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산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런 퍼프가 단독으로 사도 좀 비싸잖아요. 이런 기획 세트 구성 너무 괜찮았다. 저는 솔직히 이거 에뛰드 퍼프는 뭔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 퍼프는 좀 많이 괜찮습니다. 일단 투크 비비크림을 한 며칠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피부가 저는 편하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투크는 용기에 생각보다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이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일반 튜브 타입 보다가 이런 거 보니까 조금 예쁘게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좀 묽은 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확실히 좀 획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비비치고 엄청 묽은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에르보리앙 비비크림도 되게 묽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묽기는 한데 이렇게 쉽게 샬샬샬샥 잘 펴발려진다는 거? 손으로 바르기보다도 도구를 사용해서 발랐을 때 저는 조금 더 피부 표현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퍼프랑 같이 바르면은 예쁘게 잘 펴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두들겨줘도 되게 균일하게 이렇게 발리더라니까요. 요거 퍼프랑 제형의 조화가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비크림이어서 그런지 이거 단독으로 바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이 좀 올라오기는 해요. 이 영상 찍어놨을 때 하필 또 이제 같이 증정해주는 블러셔랑 같이 썼다 보니까 블러셔를 바른 상태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덜 지워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촉촉한 걸 단독으로 바르면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머리카락 자국도 많이 남았을 거고 코 옆에 끼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엄청 난리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피부 상태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단점이라면 너무 밝아요. 단독으로 쓰면 진짜 얼굴이 너무 동동 떠버려요. 피부가 밝으신 분들은 단독으로 쓰셔도 되겠지만 저는 단독보다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발색했을 때가 시너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어바웃톤 파운데이션이랑 이거랑 이렇게 섞어서 발라줬거든요. 리커버 그린이랑 22호랑 이렇게 섞어서 발색을 했는데 지금 기름이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피부 표현이 여러분 깔끔한 거 보이세요? 원래 좀 코 유분은 좀 올라오는 편이어가지고 코에만 유분 케어를 따로 해주는데 오늘은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유분이 좀 올라오기는 합니다. 파우더 처리를 조금 더 빡세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홍조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리커버 그린을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노란기가 좀 느껴지는 피부다 하신다면 리커버 블루 라벤더를 추천을 드릴게요. 밝다 보니까 진짜 밝은 피부톤 아니면 좀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이 비비는 좀 살만한 것 같아요. 피몽쉐 비비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그만큼은 좀 못 미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겨울에 특히 비비랑 파데랑 섞어서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때 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비비인데 이 정도 잿빛이면은 덜 잿빛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요즘에는 잿빛이 아닌 좀 아이보리 계열로도 비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이 정도는 저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크닝이 심하게 오면서 빛이 얼굴에서 확 올라와서 비비를 안 쓰게 되신다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얼굴에 다크닝이 확 올라와서 얼굴이 잿빛이 되고 이런 느낌까지는 저는 아니었어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제품은 좀 사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촉촉한 비비고 유분이 좀 있는 편이라고 느껴져서 후보지인 저로서는 나쁘지 않은 정도인데 지성이신 분들은 너무 유분이 올라온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프로타주 펜슬 두 컬러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진짜 이 그린 컬러에 환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쓰냐 하시는데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는 물론 좀 어렵겠죠? 평범한 그런 메이크업이 아니라 좀 젬매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구매
구매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지. 저는 이 투클 프로타주 펜슬이 이 서걱서걱하면서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애교살 포인트로 너무 잘 쓰고 여기 눈 앞에 하이라이팅 넣어줄 때도 되게 잘 쓰거든요. 발색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연하게 올라가지는데요. 실버 펄이 엄청 총총총총 들어가져 있어서 이게 화면에도 아마 잘 느껴지실 것 같아요. 실제로 봐도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기획으로 들어가 있는 이 아이핏 프라이머를 바르고 이거를 바르면 더 발색이 잘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바른 쪽을 한번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사용할 부위에다 먼저 이거를 발라주고 픽싱을 시켜줍니다. 픽싱을 시켜주고 나서 이거 발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훨씬 희끗희끗하지 않게 발색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더 밀착력 있게 올라가지거든요. 얼굴에도 더 잘 붙어 있으니까 같이 증정으로 주는 이 제품이랑 같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발색 보여드릴게요. 스위티 베일. 얘도 진짜 예쁜데 여기 트여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 짜잔! 스위티 베일 진짜 예쁘죠? 그린은 살짝 좀 떠 보이는 좀 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딱 여기 삼각존에 넣어주면은 삼각존 트임으로도 예쁠 것 같은 색이지 않나요? 아니면은 약간 눈 밑에 울먹울먹한 느낌으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써도 너무 예쁠 것 같아. 발색을 보여드리면 저 훨씬 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색감. 프라이머를 사용했을 때 차이가 있고요. 스위티 베일 사용해서 뒤쪽에 포인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뒤쪽에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이게 좀 서걱서걱하니까 수정하기가 되게 편하고 쉽거든요. 약간 울먹울먹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진 거 보이시죠? 이것만큼 진짜 발림성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이 메이크업이 딱 예뻐가지고 안 쓰고 싶긴 하지만 여기 눈 앞머리에 살짝만 써볼게요. 살짝만. 오늘은 뭐 이걸 포인트로 하는 메이크업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실버 펄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이렇게 반짝거림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진짜 살짝만 터치해줘도 그 그린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오묘하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온다고 스포가 뜰 때부터 완전 두근두근 하던 사람이라 너무 마음에 들고 이번에 프레시한 블러셔 새로운 컬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기획 세트로 어떻게 들어가져 있냐면 파우치를 줍니다. 프레시한 파우치를 주고요. 원래 기존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번에 레드 버전으로 이렇게 강렬하게 나왔어요. 기존 컬러랑 좀 다른 컬러로 나왔다는 점. 이번에 나온 이 크림 블러셔는 리벤치크로 나왔더라고요. 기존 제형이랑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원래는 이게 크림 블러셔가 이렇게 좀 크리미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리벤치크 제형은 이렇게 글로우 치크 제형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기존의 크림 블러셔 제형이라면 새로 나온 컬러들의 제형인데 완전 다르죠? 기존의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쉬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거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크림 블러셔가 이 제형이기 때문에 저는 발색도 예쁘게 올라가고 베이스 까짐도 없고 이런 면에서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볼에 발랐을 때 그렇게 베이스가 까지고 그러진 않지만 크림 블러셔는 좀 픽싱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촉촉 블러셔가 보통 좀 찍힘이 있고 머리카락 자국이 남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좀 아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컬러는 총 2가지로만 나왔습니다. 리치 컬러랑 로우 베리 컬러. 리치가 좀 이렇게 맑은 컬러로 나왔고 로우 베리가 엄청 붉게 나왔어요. 최근에 막 토마토 메이크업 유행했던 거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기 좋을 것 같은 그냥 소신 발언을 하자면요. 근데 왜 이 시즌에 이런 색감이 나왔을까? 기존의 프레시안에서 잘하는 그런 무드에서 FW 느낌으로 나왔다면 구매 욕구가 제가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거 리뷰 때문에 산 거지 제가 리뷰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거 안 샀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룩도 팔레트들도 다 이렇게 가을가을한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색감들을 잘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치키라던가 밀키 모카라던가 핑크티라던가 그런 컬러들에서 조금 더 보완한 신상들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FW 신상이라고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제품이었어요. 홀리카홀리카의 글로우 라이즈 밤. 이걸 왜 제가 아쉽다고 느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컬러 정말 예뻐요. 되게 묘한 누밤비라는 컬러. 누디한 핑크 베이지 느낌? 봄웜라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모모피치. 제가 이거를 진짜 데일리로 바르고 다녔거든요. 짜잔! 모모피치가 정말 예뻐요. 누밤비랑 모모피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정말 예쁘죠? 3호, 4호까지 보여줄게요. 왜냐면 제가 3호, 4호도 나쁘지 않게 썼던 것 같거든요. 3호 컬러, 베이비 젤리, 약간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 여쿨 라이트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베이비 젤리는. 이게 이제 멜팅 로지인데 근데 그중에서 제 원픽은 이렇게 1호랑 2호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정말 데일리로 잘 바르고 다녔는데요. 은은한 광택이라서 이게 손에는 살짝 녹아서 발색이 되잖아요. 입술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은은하게 발색이 됩니다. 제가 일단 누밤비를 한번 발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색을 하면은 손에서 발색되는 것보다는 더 연하게 올라가지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무른 밤이 아니에요. 되게 단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엄청 번들번들 거리는 광이 아니에요. 누밤비 너무 예쁘죠? 누디한 그런 핑크 베이지 립으로 너무 예뻐요. 진짜 솔직히 이거 진짜 컬러가 너무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막 엄청 여러 개 올린다고 해서 발색이 쌓이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광택이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화려한 광택은 아니고 딱 이 정도 올라오는 느낌인데 여기다가 제가 모모피치까지 올려볼게요. 최애 컬러는 이렇게 2개거든요. 이거 진짜 예쁘죠? 모모피치가 1호랑 2호 요거 두 조합을 잘 바르고 다녔습니다. 약간 누디한 피치 느낌으로 이렇게 자주 바르고 다녔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냐? 플라스틱 비닐봉다리 냄새가 나요. 밤이 녹을 때 비닐봉다리가 섞여서 녹았나 싶을 정도로 바르다 보니까 뭔가 어디서 비닐봉다리 냄새가 나서 저는 처음에는 내가 오늘 뭐 비닐봉다리를 손에 뭐 이렇게 뭐 만졌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후기를 찾아보니까 저와 비슷하게 향에 대한 후기가 꽤 많더라고요. 비닐봉다리가 막 좋은 향이 아니잖아요. 막 가끔 과일향, 달달한 향도 머리 아파서 못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환경 호르몬 냄새 같은 이 향을 화장품을 바르면서 난다는 게 굉장히 찝찝해요. 적극적으로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색은 예쁩니다. 지속력은 솔직히 밤이라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 몇 번 마시면 사라지는 편인데 밤 타입을 즐겨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밤은 그냥 원래 수시로 발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예뻐도 향이 조금 별로다. 진짜 제가 웬만하면은 이게 색이 예쁘면은 그냥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향 때문에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이 정도 향 견딜 수 있다 하시면 사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추 하겠습니다. 이번에 VDL에서 새로운 블러셔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이 모모피치가 일본에서 먼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나스 오르가즘이랑 좀 비슷한 색이에요. 그래서 컬러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근데 나스 거보다 고렴이랑 완전 똑같지는 않고요. 비교했을 때 이렇습니다. 나스의 저렴이 느낌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것 같고 약간 봄원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지 않나요? 저도 써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치크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VDL 신상으로 나왔던 컬러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기존에 쓰던 그 바운싱 피치라던가 그런 라인들에 비해서 좀 별로라고 느껴졌거든요. 되게 흰기 많고 되게 텁텁하게 느껴졌는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펄 블러셔다 보니까 약간 하이라이터 써준 느낌으로처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빈티지 로즈는 얘도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모피치처럼 화려한 펄은 아니고 좀 잔잔하게 콕콕콕콕 펄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 볼에 얹었을 때 그렇게 심하게 티나는 그런 정도 아니고요. 가까이서 봤을 때 좀 은은하게 이 펄이 좀 보이는 정도? 근데 이게 되게 신비롭고 예뻐서 굉장히 호다. 빈티지 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쿨톤 분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모모피치는 웜톤 분들께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퓨에서 틴트가 새로 나왔거든요. 퓨 볼륨인 글로스를 이렇게 틴트 버전으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틴트로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안 왔는데 제형을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약간 틴트라고 하기에는 글로스 같은 느낌이 있는데 글로스라고 하기에는 또 틴트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글로스랑 비교해보면 좀 덜 묽은 느낌인 것 같아요.
같아요. 글로스가 확실히 좀 뭔가 수분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수분감이 조금 덜 느껴지는, 다른 일반 틴트랑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제형이 퐁신퐁신하게 올라가진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틴트가 물 같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3D 볼류밍 틴트여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제형감이 좀 올라온다라고 느껴져서 입술에 올렸을 때 약간 도톰한 광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거 착색이 있다고 하는데 착색은 못 느꼈고요. 컬러가 굉장히 맑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습력이 되게 좋아요. 코팅이 되게 잘 되는 느낌?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를 보여드리면 일단 진짜 첫 번째는 이거 무조건 봄라들은 사셨으면 좋겠는 멜바듀. 여러분 멜바듀 진짜 예뻐요. 요거 완전 추천드리고 다음이 이제 바닐라듀. 제가 이걸 쓰면서 느끼는 건데 이 틴트 케이스랑 색이랑 달라요. 얘는 이제 바닐라듀. 멜바듀보다 조금 더 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위드아웃까지 추천을 드려볼게요. 가을에 좀 쓰면 예쁘겠다 싶은 컬러예요. 피그딥. 사실 저는 이것도 단독으로는 안 쓰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방금 발랐던 누밤비 위에다가 뭐 이런 컬러를 살짝 포인트로 넣어주겠죠? 제가 픽한 컬러는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컬러는 사실 멜바듀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좀 한 번씩 건드려봐도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데리고 온 컬러들이고 멜바듀 발라보겠습니다. 채도가 있는 편인데 또 이렇게 희어, 이렇게 맑아. 이거 멜바듀 하나를 제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멜바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입술 광택감도 약간 이런 느낌? 저거랑은 진짜 확실히 다르죠. 제형이 엄청 쫀쫀하다고 해야 될까요? 젤리에다가 물을 살짝 타서 틴트화 시킨 느낌? 멜바듀를 제일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거는 한두 개 정도는 좀 사봐도 괜찮겠다 싶어요. 컬러는 총 12컬러로 나왔는데 이 컬러 차트 한번 확인해주세요. 사실 이전에 오프라 하이라이터 추천해주세요, 데일리 한 거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페퍼민트나 서울 아니면 화이트에도 그래도 글레이즈 도넛까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데일리로 쓸 거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요거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샴페인 허쉬. 오늘 하이라이터를 무펄 하이라이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 코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하이라이터 중에서 데일리한 하이라이터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샴페인 빔은 사실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빔이 또 약하거나 그렇지도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 하이라이터로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살살살. 아, 너무 예쁘다. 비교를 또 해드려야죠. 컬러들이랑 어떤지 보여드리면은 요게 제 샴페인 허쉬입니다. 페퍼민트랑 어떤 차이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저 페퍼민트가 이렇게 깨져버렸어.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의 페퍼민트. 페퍼민트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서울도 이렇게 다 산산조각 났어요. 이거 원래 잘 깨지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 거의 무조건 깨져요. 세 번째 컬러가 서울. 제가 자주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슈가 쿠키인데 저는 슈가 쿠키를 언제 쓰느냐, 분위기 있는 좀 라떼 메이크업 할 때 슈가 쿠키를 좀 꺼내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슈가 쿠키까지 비교하면 이런 느낌? 저한테 전에 스타 아일랜드는 또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셨었거든요. 스타 아일랜드랑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스타 아일랜드가 좀 더 밝아요, 이렇게. 이게 스타 아일랜드. 마지막으로 제가 하이라이터로 진짜 잘 쓰는 글레이즈드 도넛. 얘는 화이티시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빡! 포인트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마 데일리로 썼을 때 너무 과해 보인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가 하얗신 분들은 또 괜찮으실 수도 있으려나?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샴페인 허쉬가 데일리로 쓰기 되게 괜찮은 하이라이터인 것 같죠? 너무 어둡지도 않은 것 같고요. 빔이 예뻐서 충분히 하이라이팅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서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괜찮은 하이라이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쇼츠에도 제가 요거는 좀 사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올렸었기도 하거든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간택을 당해야지만 이런 발색이 나온다는데 이렇게 발색이 안 되시는 분도 있나 봐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건데 저는 최근에 나온 하이라이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이게 습식도 베이크드도 아닌 반죽 형태로 나온 젤리 제형이래요. 너무 촉촉해요. 엄청 보들보들하고요. 이렇게 꾹꾹 눌리기도 하고. 이렇게 빔을 샥 보면은 빔이 정말 장난 아니라니까요. 총 7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이게 컬러가 좀 이번에 되게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컬러도 있고 약간 이렇게 컬러 들어간 거는 저는 애교살이나 눈 앞머리 블러셔로 써도 정말 예쁠 것 같은데 비너스가 증정 브러쉬가 기획으로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용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신다면 비너스를 추천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비너스보다 시쉘이 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근데 증정 브러쉬는 비너스에 주더라고요. 일단 제가 요청받았던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2AN의 레몬그라스, 썬더.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요거 2개 차이에 대해서. 썬더 먼저 발색하면 이런 느낌이고 약간 싱그러운 봄의 요정 같은 색이라고 해야 될까? 2AN은 습식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래서 얘도 사실 꿀리지는 않는데 너무 얘도 촉촉하다. 진짜 촉촉하다. 근데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2AN이 조금 더 그린기가 조금 돌고요. 2AN이 확실히 촉촉하고 제형이 좋다요? 그러니까 둘 다 제형이 괜찮거든요? 2AN이 좀 더 촉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치솔라랑 스파이시 피치를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서 이게 피치솔라가 핑크빔이 느껴지더라고요. 스파이시 피치는 아직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인데 과연 와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피치솔라가 핑크빔이 엄청 느껴지고요. 스파이시 피치가 조금 더 여릿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얘를 한 겹 정도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핑크빔 잘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쉘이랑 기존 하이라이터 시쉘이랑도 비교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에스쁘아 시쉘이고요. 오,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제 근데 확실히 만져보니까 얘가 훨씬 퍼석퍼석거려요. 얘는 너무 건조하다. 되게 드라이하다. 근데 얘도 빔이 예쁘긴 했는데 실제로 보면요. 주름 사이사이로 제형이 좀 안 들어가고 좀 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나온 시쉘이 훨씬 부드럽고요. 얘는 좀 퍼석퍼석해요. 새로 나온 시쉘이 조금 더 빔도 더 이렇게 화려한 것 같아요. 프로스티 쉘이랑 비너스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샘도 최근에 새로 나온 하이라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비너스고요. 에스쁘아 거를 써보고 더샘 거를 써보니까 더샘 것도 만졌을 때 막 그렇게 건조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더샘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프로스티 쉘이고 이게 비너스입니다. 그렇게 더샘이 잘못 올렸을 때 좀 텁한 느낌이 날 순 있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잘 또 올려 바르면 또 괜찮았었어서 그러면은 이게 더샘이랑 에스쁘아랑은 어떤 걸 더 추천해요 하신다면은 더샘 하이라이터가 제형이 잘 쓰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깨져요. 제가 이거를 진짜 깨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깨지는 하이라이터를 추천드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저는 그냥 에스쁘아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 깨져. 예쁜데. 사실 분들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비교까지 해봤고요. 이건 진짜 한 컬러라도 꼭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쿨포스쿨의 스웨이 립 벨벳.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립이 바로 요겁니다. 저희 효랑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벨벳 립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벨벳 립에 이런 표현이 싫은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에 입술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입술이 너무 못생겨지는 저는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입술의 건조함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라서 항상 립밤을 달고 사는데 벨벳 제형을 바르면 꼭 입술이 막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벨벳 립을 발라도 입술이 쪼그라드는 느낌 없고 되게 입술이 편안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컬러그램 매트립을 정말 잘 썼거든요. 컬러그램 못지않게 너무 마음에 드는 매트립이에요. 표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요거는 딱 2컬러 정도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했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 몇 컬러를 더 구매했잖아요. 공기감이 느껴진 좀 에어리한 벨벳 제형이에요. 근데 픽싱력이 또 되게 좋아. 근데 이게 약간 그 오일감이 입술 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싹 이렇게 감싸듯이 붙어지는데
밀착력 너무 좋고 매끈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누드 힙에다가 로지 오트를 발랐거든요. 이 조합으로 지금 립을 바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 쓰고 있는 게 베베살몬. 얘도 되게 잘 쓰거든요. 누드 힙보단 조금 더 생기 있는 컬러인데 팔에다 발색하니까 되게 진해 보이는데 입술에 올렸을 때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여릿한 느낌으로 올라가줘요. 이런 느낌. 되게 포송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 동생은 컬러그램보다 스웨이 립 벨벳이 더 마음에 든다고 했거든요. 그 컬러그램이 조금 포슬포슬한 제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매끈하면서 제형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매트 립 강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언니 이거 나오면 꼭 리뷰를 해달라 요청이 되게 많았던 제품이에요. 투크에서 드디어 웜톤 컬러가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 투크 팔레트를 좋아하신다. 언니 이거 웜톤으로 어때요? 라고 하신다면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튼 살몬, 코튼 도화 이런 컬러가 있는데 사실 코튼 도화는 이 컬러가 굉장히 쿨해요. 코튼 도화를 제가 여러분들께 데일리로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코튼 살몬은 저는 사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가성비를 따지시는 코덕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팔레트가 굉장히 예뻐요. 특이한 편이잖아요? 케이스 디자인이? 4개의 팔레트에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갖고 싶다면 하나 정도는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코튼 살몬이다. 로 해서 요거는 저는 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상세 페이지 색감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웜톤 분들이 쓸 수 있을 만한 팔레트 코튼 살몬이 나왔으니 코튼 살몬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컬러를 섞어가지고 블러셔로도 써도 되고 아이 팔레트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샥 넣어주면 여기 언더 밑으로 샤샤샥 넣어주면은 조금 더 보정된 느낌이지 않나요? 블러셔로도 완전 추천. 투크 팔레트 갖고 싶으셨다면 하나 정도는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생각보다 나온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웨이크메이크의 이 무트 로즈 블러링.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예쁜데 이거 나온지 왜 이렇게 다 잘 모르시죠? 사실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팔레트들 중에서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팔레트예요. 제가 언젠가 이 메이크업 룩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가을 하면 저는 로즈 룩을 되게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로즈 아니고 살짝 구워진 듯한 이제 발색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분위기 있고 그윽한 느낌으로 사용해주기 좋고 웨이크메이크답게 예쁜 글리터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제가 사실 웨이크메이크 팔레트에 글리터 살짝 실망할 때가 꽤 있었거든요. 화려한데 막상 쓸 거는 없는 것 같은 그런 구성일 때가 꽤 많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잘 쓸 것 같은 구성으로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가을에 쓸만한 로즈 팔레트 찾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이거 뮤트 로즈 블러링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약간 이런 진한 컬러로 눈 밑에 블러셔 살짝 넣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도인 느낌. 국가유산청이랑 콜라보한 클리오의 팔레트인데요. 특히 이 스크런치를 증정으로 주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스크런치? 감다살이야. 난 진짜 이거는 올리브영에 외국인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외국인 분들이 이런 거 하나 이제 구매해 가시면 정말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좀 계속 끝까지 팔아줬으면 좋겠는. 어떻게 이 국가유산청과 콜라보를 할 생각을. 일단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사세요. 사세요. 얘는 사세요. 일단 저의 오늘 메이크업 룩 요겁니다. 모감주 및 서재 팔레트 사용한 아이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아마 저를 좀 오래 보신 효랑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라떼는 선임 팔레트를 굉장히 잘 썼다는 걸요. 근데 이 라떼는 선임 팔레트보다 조금 더 붉은기가 들어가져 있는 팔레트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붉은기가 좀 추가된 무펄 하이라이터 같은 컬러들이 추가된 그런 팔레트란 말이죠. 근데 일단 이 무펄 하이라이터로 쓰는 이 컬러들도 정말 잘 나와요. 이 하이라이터 이거 안 썼을 때 그게 무펄 하이라이터로 써준 거거든요. 볼륨감 살리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크림 타입으로 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아이 프라이머처럼 사용해주면 좋고 치크처럼 사용해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실 치크
핑크로 사용하기에는 좀 발색력이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를 베이스로 바르고 다른 블러셔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웜쿨 두 팔레트로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이 컬러를 제일 잘 쓰긴 하거든요. 모감주미 서재. 근데 매화빛 댕기도 굉장히 예쁩니다. 여쿨 뮤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겨쿨 분들은 좀 여릿한 무드로 써주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제품인데요. 콜리카 올리카의 클래식 포터리. 제가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메이크업 룩을 올렸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팔레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이 팔레트는 저는 뮤트톤이신 분들께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 팔레트를 썼을 때 너무 획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많이 떠 보이는 거예요. 눈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를 발색을 하면은 많이 동동 떠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근데 후기를 찾아보니까 뮤트톤이신 분들이 좀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뮤트톤이시라면 추천드리는데 이 팔레트는 이 클래식 포터리만큼 그렇게 획기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데일리용을 찾으신다면 저는 클리오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상템들 어땠는지 말씀드려봤는데요. 대부분이 저는 좀 살만한 제품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번에 좀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많았어서 영업하고 싶은 제품이 진짜 많았어요. 이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 편인데 올리브영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